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3.5%로 동결했습니다. 이게 뭐 시장의 뭐 기대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배경은 뭐였을까요? 자, 네 가지로 시청자 여러분께 쉽게 좀 설명을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해 네 주는 가지. 거. 예. 이제 하나, 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 고려 요인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목표하는 수준까지 안 이르렀고 예. 다시 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예. 두 번째, 경기 안정입니다. 네. 경기가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지만 또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가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하지도 인하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이에요. 네. 가장 중요하죠. 가계부채 문제 있고요. 부동산 PF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금리를 좀 인하해서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계부채가 또 폭증하지 않을까 예.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네. 한국은행의 이 금통위는 방금 지금 보여주시는 이 그래프처럼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역시 고려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해서 추가적으로 격차를 더 벌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인하했다가 추가적으로 격차가 벌어졌을 때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또 우려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9번 연속 동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을 하나, 둘, 셋, 넷 꼽아주시니까 네. 이해가 훨씬 쉽네요. 네, 경제 읽기 시간 아닙니까? 좋습니다. 네. 예. 이 세 번째 요인인 한미 기준금리 격차, 이것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새벽에 공개된 1월 미국 FOMC 의사록에서 다수 참가자가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 이런 의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3월 인하였다가 네. 5월 인하였다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3월 혹은 5월 네. 이렇게 상반기 중에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근에 22년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가 뭐였어요? 물가 때문이잖아요. 예. 너무나 높은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 물가가 다 잡혔습니까? 아직 안 잡혔어요. 다 아직 안 잡힌 상황에서 조기에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잘못된 시장의 신호를 주면서 물가가 다시 고공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 더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를 했다가는 다시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게 더 위험하다. 오히려 충분히 물가가 잡히는지를 확인하고 확신이 들 때 그때 금리를 인하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미국도 네. 계속해서 3월, 5월, 이제는 6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7월까지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시점을. 네. 그럼 이창용 총재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또 우리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질문은 금리 인하 언제 할까요? 라는 질문을 그대로 바꾸면 네. 물가 언제 잡힐까요? 그렇죠. 이 질문하고 같아요. 예.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 시나리오를 보면 또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한 6월 혹은 7월, 6, 7월 정도 혹은 3분기 내 예. 이 즈음에 물가가 2% 수준에 안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 빠르면 6월, 평상시라고 본다면 3분기 정도 예. 금리 인하가 있겠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겠다. 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미국은 6월 혹은 7월, 네. 한국은 7월 혹은 그 이후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랑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각각 2.1%, 2.6%로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종전에 전망했을 때랑 이번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의 전망치랑 똑같다라는 것은 최근 들어 수출이 반등한다,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전망했을 때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거야. 수출이 반등할 거야. 그때 전망했던 거랑 그 전제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전과 3개월이 지난 지금과 예. 그 세계 경제 혹은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그 시나리오가 유사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3개월 전에 전망했던 대로 반도체 수출이 좀 회복된다든가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든가 하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전망했던 대로 예. 물가 상승률이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똑같은 게 그렇게 나쁜 지표만은 아니라는 거죠? 나쁜 지표는 아니죠. 아, 그렇군요. 기존에 전망했던 대로 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수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네. 중동 전쟁이 확전돼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초과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되죠. 예. 그러면 금리 인하는 당장 없다고 없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바뀌는 건데 예. 그런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관측된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없다. 그래서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경제를 24년에 대한 전망치가 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대폭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네. 지역은 거의 해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일단 그린벨트를 지정한 예. 그 지역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환경평가, 특히 1등급, 2등급 그 환경평가 기준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예. 그 밖에도 무분별한 어떤 확장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주요 지역별로 그린벨트를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경기권이 굉장히 많아요. 1131개 지역이고요. 예. 근데 경기도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미 공급 과잉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아마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을 건데 네.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경우에는 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이 되지 않을까 예. 이제 판단하고요. 네. 가장 많은 경남 지역 458곳, 예. 대구가 400곳, 그리고 대전도 304곳 이런 지역들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개발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도 뭐 어떤 지역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린벨트 현황이랑 어느 곳이 특히 가능성이 높은지 네.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 5, 6년 됐습니다. 예.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하자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부산 쪽이라든가 경남 쪽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해상 혹은 뭐 해조류 이런 해산물 특화 산업 같은 예, 경우 예. 예를 들어서 뭐 나주나 이런 나주 혁신도시 전남 지역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주 산업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업을 일으켜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입니다. 예. 첨단 산업단지 같은 걸 만들자고. 그렇습니다. 규제를 좀 프리하게 해준다든가 또 많은 기업들이 그런 해당 산업들이 그 지역에 입점할 경우 법인세를 좀 절감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해주면서 그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을 일으키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균형 발전 모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역시 그 지역에 특화된 지역 전략 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될 텐데 그린벨트 지역을 이제 함으로써 그 지역에 특성화된 산업을 일으킨다거나 예. 인프라를 건립한다든가 물류 기지를 또 키운다든가 또 많은 인력들이 그쪽에 배치되려면 정주 요건이 조성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요. 네. 의료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건립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인구 유입이 추가적으로 유도된다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지역 산업 단지 유치 그래서 지역 발달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하필 이게 이번 그 큰 선거뿐만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큰 선거 전에는 이런 그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린벨트 네. 해제가. 그래서 이게 총선용 선심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뭐 소멸 위험을 막거나 하는데
기여를 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제도가.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어울리는 정책일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의 경우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뭘까요? 부동산 PF, 아. 미분양, 과잉 공급인 거예요. 예. 이미 이 비수도권의 과잉 공급 때문에 지방 건설사들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많은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면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 것일까? 그러니까 2024년에 어울리는 정책일까 예.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이 방향성은 맞지만 시점을 미분양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거나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됐을 때 그때 서서히 진행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 그 정책이 발현될 만한 좋은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런 차선책도 마련해가면서 정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